안녕하세요. 이주TV 조재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정보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교과 선택을 한번 완벽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과 선택은 최근 들어서 이 대학들이 사실 이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학생부 자체의 기록 내용들은 학교에 따라서 편차가 많다 보니까 일단 대학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성적이겠죠.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되는 것이 바로 이 교과 선택이다라는 것을 봐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교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광고고요. 자, 오늘 프로그램은요, 일단 교과 선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과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에 대해서 볼 거고, 마지막 실제 우리가 교과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학교별 맞춤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 선택의 중요성, 그것을 우리가 입결이라든가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변화하는 대학 입시, 과연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요즘 최근 들어서 대학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과 전형의 종합화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과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학교들이 많이 관심을 두고 있고, 특히 최근 발표된 이제 교육과정 개편안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 등급에 대한 내용들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럴수록 이 교과 선택 자체를 대학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라면 고등학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교과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 선택 및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반영이라는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대학 입시에서의 변화, 방향성이다라는 거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건국대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예전에 건국대 같은 경우는 워낙 지원자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도 사실은 교과처럼 성적에 의해서 조금 끝나는 그러한 경향이 사실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건국대가 대단히 많이 변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꼭 건국대만의 변화는 아니고 상당수의 대학들이 말하는, 즉 이 교과 전형에 있어서 종합처럼 반영하겠다라는 부분이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분명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반영되고 있다? 진로 역량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 진로 역량에서는 그래서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다른 대학에서도 올해 추이를 보면서 반영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봐두셔야 될 것이 이러한 면접의 중요성입니다. 대학들은 만약 교과 전형에서도 성적에 의한 구별이 어려워진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면접 전형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냥 교과 전형이지만 면접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있어서 최저 자체가 다르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교과 전형 또한 역시 종합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제 입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의 학생부를 꼼꼼하게 보는 대표적인 학교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자, 기본 이 고교 연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과전형이 되겠죠. 반면에 레오느레상스는 종합전형입니다. 보시면 물론 약간 극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요. 물리학과고요. 물리학과에서 오히려 1점대에 대단히 좋은 점수를 가졌던 학생이 떨어졌다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분명 물리를 선택 안 한 것으로 보이겠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대학들이 당연히 학생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이 물리를 선택함으로써 내 성적이 떨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당연히 물리를 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교과 전형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교과 전형에서도 이러한 실제 교과 선택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다라면, 그리고 면접까지 존재한다라면 이 영향력이 생각보다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 교과 선택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대학에서 추천하는 교과 선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제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역시 멋짐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교과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이 내용이 이과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꼭 이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도전하는 교과 선택이더라.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내용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이겨내는 그러한 성장 과정을 대학들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대학에서 추천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론 이 부분은 자, 보시는 것처럼 역시 서울대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이 꼭 서울대만의 방향성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보시면 수치상 결과가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 도전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교과목의 성취 수준은 물론 선택한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도 평가 요소로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최근 들어서 상위 20%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신에서 그냥 실수로 한 문제 틀리더라도 등급이 하나 정도 날아가는 학생들 대단히 많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 1학년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이제 나는 정시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정시 부분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히 등급이 약간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원점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교과 전형이라면 등급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 전형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 표준 편차까지도 대학에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이공계열은 물리학과 화학 이 부분이 역시 중요할 겁니다. 최근 수능 선택을 보더라도 이 물리나 화학 선택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일단 공학 계열이나 이쪽 부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피한다라는 것은 사실 대학에서 봤을 때는 좋게 보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 계열의 진로를 희망하지 않더라도 수학 교과를 역시 적극적으로 선택하도록, 왜냐? 이 수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인 학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학이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확률 통계, 이러한 부분, 미적분,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일 겁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2학년 때 과학 1에서 한두 과목, 그 다음에 나머지 사회계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은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인문계 위계구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연계에는 당연히 위계구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인문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지만 대학들이 최근에 이러한 부분까지 대단히 꼼꼼하게 보고 있다. 실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어디라고 되어 있죠? 동국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동국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학생을 보면 자, 일단 2학년 때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여행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현대세계의 변화라는 부분을 선택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 3학년 때 보시면 사회문제탐구, 국제법, 국제경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이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떻죠?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이게 크게 문제가 있을까라고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교과 내용을 본다라면 대학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즉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경우는요. 일반 선택에서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사실 이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경우는 이과, 자연계 학생들은 기본 3학년 때 필수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과 학생이 기본 2학년 때 사회문제 탐구를 선택하거나 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별로 대학에서 좋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국제법, 국제정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학생을 보시면 어떻죠? 예, 2학년 때 정치와 법이나 경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학년 때는 국제법이나 국제경제를 선택한다면 대학은 이 부분을 결국 좋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위계라고 발표한 내용과 대학에서 바라보는 위계가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대학에서는 위계구조 위반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약간 논란의 대상이 돼서 그 점수 편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점대라면 만약 위계구조를 위반한 학생이 있다,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근데 성적이 좀 좋다라면 그 부분이 약간은 희석되는, 물론 그럴 때 추가적으로 대학에서 바라보는 건 당연히 학생부의 내용이 된다. 그래서 학생부의 내용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약간은 더 고려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영학부를 지원한 학생이고요. A 학생과 B 학생을 역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 학생을 보시면 수학 1, 수학 2의 확률 통계, 경제, 정치와 법 이걸 선택했고요.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통계조사, 실용수학, 경제수학, 심화수학 1까지 그 다음에 국제경제를 선택했고 금융 일반까지 선택했고요. 반면에 B 학생을 보시면 수학 1에 수학 2, 그 다음에 미적분과 확률 통계. 자, 이제 여기서 차이가 좀 보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더라? 미적분이죠. 특히 이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미적분은 사실은 선택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과목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 당연히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이 선택하겠고요. 따라서 이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봐두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인문계열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미적분까지 선택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대학이 과연 정확하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A 학생은 결국 상위 15%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되지만 B 학생은 상위 5%를 받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멋짐과 기본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학들이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멋짐보다는 기본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위계를 고려하여 기본에 충실한 교과 선택이 대학에서 역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봐두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자연계열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연계열 어떻게 돼 있죠? 물리, 반도체 학부를 지원한 학생이고요. 역시 동국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일단 C 학생과 D 학생,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자연계니까 수학과 과학의 선택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심화수학 1에다가 과학 교과에서는 고급 물리학, 고급 지구과학까지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대단히 좋아 보이고 사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고급 물리나 고급 화학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거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과연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을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교과 선택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기본 지원을 하게 되면요. 대학은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개설된 과목과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비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3학년에 기하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학교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에 있어서 기본 필수 권장 과목 이러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3학년 1학기까지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게 안 되면 3학년 2학기 때 할 경우에 있어서 수시 지원할 때는 당연히 대학은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대학들이 꼼꼼하게 비교하고 그걸 통해서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2학년 때 물리학 실험 화학원 3학년 때 화학2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은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고급 물리학, 고급 지구과학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특히 대학에서 일반 학교에서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 화학을 선택할 때에는 일단 첫 번째가 성적입니다. 일단 성적대가 1점대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세특이에요. 세특이 확실하게 좋은 경향성이 있다라면 이러한 부분을 선택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 없이 성적대도 2점대 거기에다 세특 내용도 일반적인데 이러한 걸 선택한다? 그러면 질문 하나 받으실 거예요. 학생, 고급 물리학을 선택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교해 보시면요. 일단 기학생은 미적분과 확률 통계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과제 연구와 물리학2, 화학2까지 듣는 그래서 2과목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C학생은 학교 개설에도 미선택이 있다라면 그 부분이 충분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 아까 보셨죠? 경희대 점수가 가장 좋은 1점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학년 때 화학원 물리학 실험, 3학년 때 기하 화학2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개설되어 있다면 반드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 이건 자료로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 텐데요. 필수 권장이나 권장 과목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발표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개대가 공통으로 연구해서 발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실제 선택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이 빠진 상태에서 전문교과의 선택은 절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다 비교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하실 때 이 D 학생처럼 보다 기본에 충실한 선택이 오히려 대학에서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로 역량이라는 거 한번 다시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대학에서 말하는 진로 역량 때문에 교과 선택에 있어서 가끔은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보시면 정확하게 전공 계열 관련 이수 노력, 그 다음에 전공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사실 대학들은요. 수학과 과학의 선택 비율도 봅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가도 보겠고요. 그 다음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하였는가. 그래서 특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공동교육과정이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고급 물리나 고급 화학보다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3학년 1학기 정도의 실험 과목들, 대부분 이 실험 과목들이 공동교육과정으로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특히 이렇게 공동교육과정을 설치하면, 선택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여러분들 실제 대학에 보내주는 자료에는 이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이고 그 다음 이것이 타 기관이었다면 그것까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학들이 말하는 그 자기주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소인수 과목 역시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원점수만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라면 대학들은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보정해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자, 일단은 기본 대학들은 보시면 까맣게 표시된 것과 그 위에 노랗게 표시된 게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학교에 개설된 과목과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꼼꼼하게 비교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게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사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경영학과 지원자고요. 확률 통계 선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 지원자 2는 확률 통계와 심화수학, 심화수학 1과 경제수학까지 학기별로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자, 역시 다 일반고 지원자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지원자들입니다. 그 다음 3지원자를 보시면요. 일단 2학년 2학기에 확률 통계와 경제, 그 다음 3학년 1학기에 경제수학과 국제경제. 아까 동국대 결과에서도 봤었죠. 이 학생은 2학년 2학기에 경제를 선택하고 3학년 1학기에 국제경제를 선택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위계구조를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지원자 1, 2, 3 어떤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지 이제 좀 눈에 보이실까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요. 대학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1, 2, 3 지원자 모두 합격한 사례라는 거 당연히 1, 2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합격은 했어요. 역시 성적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두 다 합격했지만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기초 과목의 성취도가 일단은 대단히 중요했더라. 그래서 기초 과목 자체가 나쁘면 좋은 평가를 받기는 대단히 어렵다. 물론 여기에서도 주의할 게 등급 그것만은 아니다. 원점수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기본 지원자에는 분석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경영학과 특성. 자, 2는 수학 과목을 추가로 하였고 3은 수학 과목과 경제 과목을 추가했는데요. 분석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경영학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게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지원자 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진로 역량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탐구를 통해서 나의 진로 역량을 모두 다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학이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교과 선택을 통해서 이 학생의 분석력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탐구가 더해졌을 때 바로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두 번째, 즉 바쁜 학생들 너무 이렇게 오래 끌면 힘드니까 선생님이 좀 빠르게 하는데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천천히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더 빠르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교과 선택의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교과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다? 핵심 권장 과목이 있다. 뭐라고? 서울대에서 발표한 것과 5개대 권장으로 일단 발표된 내용들이 있다. 이거는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올려드리겠고요. 그 다음 위계구조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문과에도 위계구조가 있다. 물론 이 위계구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역시 자연계열일 거예요. 근데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위계와 대학이 생각하는 위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동교육과정. 자, 분명 우리가 앞에서 사실 다 들었던 내용들인데 기억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기본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물론 모든 학과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다. 왜냐?
여기에 없는 학과는 기본 핵심 권장이나 권장 과목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파일은 다시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학부라면 미적분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권장 과목이네요. 근데 가능하다라면 핵심 권장 과목은 아니더라도 선택하는 것을 대학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아까 뭐라 그랬죠? 언제까지? 핵심 권장이나 권장은 3학년 1학기까지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재료공학, 전기정보, 컴퓨터, 화학생물공학부 이런 식으로 쭉 내열되어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왜냐? 이것보다 조금 더 확실한 자료 보여드릴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각각 과마다 핵심 권장과 권장 과목들이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내가 어떤 분야로 내가 진로를 선택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핵심 권장이 뭔지는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선생님, 저는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한 2개 정도 학과에서 권장, 필수 권장, 핵심 권장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래서 물리학, 천문학, 화학부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자.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투 과목들과 그 다음에 수학에 있어서의 기하나 확률 통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보시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공동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더라. 그래서 서울대 거에다가 이 부분을 약간 합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 또는 필수 권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가지 다 참고하시길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더 크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사실 모든 학과에서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수학과 관련된 학과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이 공통적이겠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 봐두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기계공학, 전기전자, 건설건축 역시 미적분이라든가 기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권장되고 있고 사실 이 자연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확통과 기하, 미적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 듣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학교들에 왜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나 또 볼 수 있느냐면요 기본 실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 비중에 대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한 학생들의 입결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 넘어가면서 천문의학 쭉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정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좀 더 이 기본 핵심 권장과 권장 과목에 대한 분류표이고요. 이것들이 대학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볼 것이 의학에 보시면 물리학을 보시죠. 의학의 물리학 1 어떻게 돼 있죠? 37.5%가 기본 선택을 권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 의대 같은 경우도 상위권 의대들, 메이저급의 5개 의대 같은 경우는요, 물리학 1을 선택한 학생들의 입결이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이 근본적으로 이러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간호로 갈 것이다. 명확해졌다면 어떻죠? 물리학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과에서 기본 물리학 1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미 이 방송이 중요한 학생들은 현재 이제 중3이거나 중2인 학생들이 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 관심이 높을 텐데요. 이 학생들은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교과 전형 자체가 종합 전형으로 확대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참고를 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참고 자료로서 여러분들한테 싹 다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요. 또 하나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것이 수학 과목에 대한 선택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미적분과 확률 통계에 있어서 자, 물론 이 자료는 뭐냐? 각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과연 이 과목 선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요. 보시면 대략적으로 미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역시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이 종합전형에서의 입결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확률 통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학교의 상황 때문에 어떤 학교의 경우는요, 실제로 이과 학생들이 기하를 듣고 확률 통계를 들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 확률 통계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근데 실제 상황을 보면 이 확률 통계 3학년 때 미적분과 묶어두는 학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3학년 때 야, 확통 들어야 돼, 미적도 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여다가 영독작 듣고 그 다음에 엄매 들으면 기본적으로 내신 평가에 있어서 대단히 부담이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만큼 확률 통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물리학 1과 화학 1에 대해서 역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특징적인 몇 개 과가 있네요. 산업 쪽에서는 물리학이나 화학 1에 있어서 선택 제로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상당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물리학 1이나 화학 1의 선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최근 들어서 이 수능에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에서 대부분 수능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러한 물리 1이나 화학 1이 하나씩 빠지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교과 선택에 있어서 물리학이나 화학 1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고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자, 실제로 우리가 교과 선택에 있어서 진짜 고민이 많은 점수대가 어디일까라고 본다면 인문계에서는 사실 1점대 극상에 있는 학생들이 교과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하는 점수대가 바로 이 3등급에서 4등급 중반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될 것은 일단 3등급에서 4등급 중반에 있어서 합격 순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발표는 서울센 진학에서 한 거니까 믿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죽어도 서울 쪽에 있는 학교에 가야 돼. 그러면 3등급에서 4등급 중반까지도 서울에 있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성대 보이시죠? 한성대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분명 서울에 있는 학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겠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물론 강원대 빨갛게 들어왔어. 물론 강원대만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거국이라고 하죠. 또 못 알아들어. 뭐야? 지방 거점 국립대. 사실 이 지방 거점 국립대들이요. 여기까지 내려올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역시 이 서울 쏠림 현상 때문에 지방 거점 국립대의 위기론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은요,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건 아니고요. 한 10년 전부터 이미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통합을 하게 되면 서울대까지 묶여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정도 점수대에서 분명 지거국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문제가 되는 건 자, 지금까지 제가 교과 선택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교과 선택이 중요한 점수대가 어디냐? 바로 직어국을 노릴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점수대 4점대 중반까지 나와서 직어국까지 노릴 수가 있다라면 교과 선택 정말 신중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점수대가 5점대 넘어간다, 6점대다 라고 한다라면 기본 과목 선택보다는 일단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선택으로 아무래도 그래서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을 통해서 절대 평가받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분명 추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항상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교과 선택의 중요성은 어디까지? 내가 직어국까지는 지원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왜 선생님이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 딱 보일 거예요. 뭐라고 보이죠? 합격자 89%가 한 대학 동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물론 약간 긍정적인 기사로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대학을 선택할 때 사실 지금은 너무 위치적인 부분, 그래서 서울 쏠림이 너무 심한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닌다라는 거, 대학의 낭만 이런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진짜 대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졸업했을 때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기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셔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공공기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은 당연히 삼성전자, LG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을 들어갔다가 즉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하고 삼성이나 LG를 들어갔다가 1년 만에 퇴사하는 비율 생각보다 대단히 높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 공공기관에 입사한 학생들은 거의 퇴사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 입결을 우리가 한번 보죠. 충남대학교, 물론 이 학교를 제가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이 충남대학교보다 입결이 더 낮은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까지 들어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내 점수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선택 과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물론 지금 1학년 학생들이라면 2학년의 선택 과목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3학년 때 과목 선택에 있어서 이러한 점수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내신 성적대별 수시 지원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참고하면 내 점수대가 얼만데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관심 두셔야 될 건 역시 성적대는 대단히 좋네요. 1에서 1.75 구간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인문계열. 그래서 인문계열의 극상위 1점에서 1.25인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사의 종합 2 정도를 씁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교과 전형에서는 역시 성적이 중요한 거 맞아요. 그래서 기본 내가 극상 상태의 인문계열 상위권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교과 선택, 내가 너무 미적분, 예를 들어서 경영 경제 쪽으로 하는데 미적분 거의 선택하셔야 돼요. 하지만 너무 부담이 간다면 우리 학교 인원이 워낙 적은데 미적분 선택자도 적어? 그러면 내가 거의 그걸 선택했을 때 3등급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사실은 미적분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교과 선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선택 과목에 있어서 그러한 고민들 역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75에서 2.5 구간으로 들면 이제 종합전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점수대에서 안정지원은 당연히 교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 내 교과 선택이나 그다음 학생부 내용이 좋다라면 이제 종합전형으로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은 일단 필수 권장이나 권장 과목들은 가능하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서울 상위 주요 대학들을 지원을 위한 종합전형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 종합전형에서는 분명 이 교과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2.5에서 3.25 구간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종합전형의 비율이 극대화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역시 서울 주요 대학의 종합전형 모집 인원의 비율이 교과 전형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문계에서는 교과 전형의 선택 비율이 있기 때문에 기본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서 교과 선택을 하는 것들이 보다 정확한 교과 선택이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기본 중위권에서는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요. 중위권에서는 일단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의 일단 비율이 어느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봐두실 수 있고요. 물론 여기 좀 독특한 건 자연계 논술 지원인데요. 자연계 상위권 대학들이 이 논술을 통해서 뽑는 인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자연계에서는 이 점수대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논술 선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논술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율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경향이다라는 걸 보시면서 교과 선택의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하위권에 있어서는 자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기본 내가 5점대 미치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직업을 노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뭐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게 되겠고요. 이럴 때는 일단 과목 선택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점수가 좋아질 수 있는 즉 위로 갈수록 아무래도 부담이 있을 것이니까 기본 절대평가 과목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도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봐두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 중심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지원 전략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교과 선택은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위계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위계구조는 일단 아까 문과에도 분명 존재하지만 조금 더 강조되는 건 이과이기 때문에 이과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적분 선택에 있어서는 크게 선생님이 여태까지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았을 때에도 이 위계구조를 틀리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경제 수학은 수학 1을 들은 다음에 들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무조건 같이 넣는 거 안 좋고요. 반드시 수학 1을 이수하고 경제 수학을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국 교과의 위계에 있어서요. 고급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고급 수학은 수학 2를 듣고 고급 수학 1을 여러분들이 듣는 게 좋고요. 실제 대학에서는 가능하면 미적분까지 듣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이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는 미적분이 3학년 1학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계 구조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뭐라 그랬죠? 고급 수학이 선택이 되려면 성적대가 극상에 있고 그 다음에 생기부의 내용이 좋다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꼭 선택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대학에서 생각하는 이 위계 구조에 있어서 특히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 화학들은요, 반드시 두 과목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반 고등학교도 최근에는 이 과학 과목을 학기제로 넣어서 2학년 2학기 때 두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놓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에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 화학을 선택하는 거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과학 2 과목은 언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선택을 할 때 고급 물리학과 같이 선택하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대학에서 봤을 때 아주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계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고급 물리나 고급 화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이 전문 교과를 선택할 때에는 성적, 교과 세특이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반고에서는 실험 과목에 대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자. 이러한 것들이 대학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과 선택 실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교과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사실 이 학교별로 이러한 부분이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 학교에 적용시켜서 이 부분을 보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가 교과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과정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는 희망 계열 학과,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핵심 권장이나 권장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이게 가능하면 명확하다면 좋겠고요. 물론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희망 계열과 학과가 확인이 되었을 때 추천 교과에 대해서 검색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요즘은 워낙 이러한 부분들이 잘 돼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핵심 권장 과목과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을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료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학교 교과 편제표라는 부분,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편제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동교육과정이 있다. 특히 대학이 학생의 교과 선택에 있어서 자기주도성을 볼 때 이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도 꼭 한번 살펴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계열로 지원할 것인가가 결정되었다면 그 계열에 맞춰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이 추천되는 과목인가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 일단 앱을 여러분들이 하나 깔아 놓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에서 선택과목 길라잡이라는 앱이 하나 있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앱도 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의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얘를 일단 깔아서 열기 하시면 선택과목 길라잡이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에서 진로 진학 탐색을 클릭하시면, 그래서 진로 진학 탐색에서 나의 진로 찾기와 관심 학과 찾기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서 관심 학과 찾기를 클릭하시면 역시 관심 학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계열 정보와 학과 계열 정보가 있을 텐데 당연히 학과 계열 정보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큰 분류로서 여러분들한테 과들이 나오겠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둔 과가 있다면 그 과를 선택하셨을 때, 그래서 상경 계열을 우리가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경 계열에서 또 좀 더 세분화된 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경영학과 제일 쉽게 한번 보죠.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 그때 국어는 뭐, 수학은 뭐, 그 다음에 영어는 뭐, 사회는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관련 선택 과목들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다 뽑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학교 편제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과목들을 다 선택할 수는 없더라. 하지만 이따 나오는 필수 권장이나 권장 과목은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봐두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과목들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커리어넷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에서 봤더니
내가 선택하는 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과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게 바로 커리어넷이고요. 커리어넷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사실 이 커리어넷은 아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모든 학과, 그래서 직업학과 정보를 클릭하시는데 주의하실 것은요. 이 커리어넷을 들어갔을 때는 인터넷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 PC 버전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찾기가 특이하게도 좀 쉬웠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직업 학과 정보 들어가시면 기본 뜨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학과 정보 클릭하시면 학과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학과 정보 입력한 여러분들이 명확하다라면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학과 정보 검색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제 계열별로 뜨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학계열이다 라고 하면 공학계열 클릭하시면 밑으로 학과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오는 학과들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학과가 있다면 클릭하시고 그러면 그 과에 대한 역시 관련 교과, 고교, 교과 과목에 대해서 리스트가 완전히 나온다.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무진장 많죠? 이걸 다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들이 권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또 그 중에 뭘 해야 된다?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는 파일로 다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이걸 보시고 기본 추천되는 과목기에 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반드시 체크를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남았죠. 뭘 봐야 돼?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어디 가시면 볼 수 있느냐? 학교 알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알림에 들어가셔서 당연히 이 부분에 여러분들의 학교를 집어넣으시고 클릭하시면 땡땡 고등학교 검색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검색 결과에서 여러분들 학교가 떴으면 그 학교를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밑으로 스크롤을 해보시면 전체 몇 개 학교, 그래서 이름이 같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 거 편제표 읽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한 걸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서울 세종고등학교가 나왔는데 일단 이 학교를 한번 예로 볼게요. 그래서 일단 공시정보가 또 뜰 겁니다. 그 학교로 들어가시면 공시정보가 뜨는데 연도를 잘 보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 정보가 보통 공시되는 게 4월 달 정도에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1, 2, 3월 달에는 이 정보는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공시연도를 2022학년도 걸 보면 전년도 거가 돼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교과 선택을 이제 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1학기 끝나는 시점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전에 중간고사가 끝나면서부터 고등학교들은 조금씩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4월 달에는 이 공시정보가 뜰 겁니다. 그래서 기본 2023, 자, 올해가 2023이고 내년에 보시는 학생들은 그 연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연도를 일단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 공시분류는 교육활동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활동 하시고 그 다음에 공시 선택해 주세요를 누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뜹니다. 그럴 때 뭐를 해야 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클릭하시면 이제 거기에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정보 공시용이 뜨게 될 것이고 이 안에 기본적으로 이 학교의 교과 편제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일부 학교는 이렇게도 하지만 학교 홈피에 게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는 게 가장 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편제표에 대해서는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시면 자,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자, 이따 그 예도 한번 보실 텐데요. 일단 학교의 편제표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이 교과 이수 학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194학점이고요. 거기에서 학교 지정학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이 교과 이수학점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학기별 이수학점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학기별 이수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봐두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학교 지정학점, 일단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학교에서 지정을 해서 이거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1학년 거 보시면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들은 뭐 우리가 크게 관심 안 두셔도 당연히 지정되어 있는 것들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 이외에 이제 우리가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째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것이 학년제와 학기제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따 예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자, 일단 학년제는 말 그대로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학기제는 한 학기에 완전히 끝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들은 이 학년제와 학기제가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조금씩 일단 장단점이 있어요. 학년제가 되면 1년 내내 배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리 1이라는 과목을 학년제로 배우시면 1년 내내 배우시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학습에 대한 부담은 좀 낮아지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학년제로만 쭉 다 되어 있으면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하기 어렵다라는 단점도 분명히 생기고요. 그 다음 학기제는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학기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학습 부담이 약간 높아지는 단점. 왜? 물리 1을 한 학기에 완전히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당연히 좀 단점이 되겠고 반면에 학기제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 과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서 학년제와 학기제로 과목들을 구분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나눠 있는 걸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선택만 하시면 되는데 방법은 또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6번째가 이제 필수학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안 되면 졸업이 안 돼. 그지?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이 필수학점이라는 개념이 있지는 않았죠.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나타난 한 가지 문제점인데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학교에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졸업은 됐어. 근데 지금은 교과 선택 잘못하시면 이제 졸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교과 선택에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편집표를 살펴보시면 맨 아래쪽으로 가면 이러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일단 교과 이수학점 소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일단 학년별 총 이수학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학점이 174학점으로 교과 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 선택에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교과 이수학점 소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얼마? 174학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학교마다 거의 공통사항일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학년별 이제 이수학점 자체가 학교별로 다르다. 어떤 학교는요. 기본 1, 2학년 때 조금 더 많이 하고 3학년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낮추는 학교가 있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배열하는 학교도 있고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더라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학기별 총 이수학점과 학기당 과목 수가 되어 있더라. 이걸 보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동교육과정을 듣게 된다는 것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듣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근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확인은 하시되
선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민할 것은 아니더라.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학기별 이수학점과 그 다음에 과목수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입니다. 전체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학교 지정 학점이라고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정되어 있어서 이거는 선택이고 아니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듣게 되는 건데, 자, 일단 표시 이 밑으로도 학년별로 나와 있는데 맨 위쪽을 보시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지정 학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필수 학점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이수 학점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은 무조건 지정된, 보시면 1학년 때 국어 그래서 돼 있고 2학년 때는 문학과 독서가 기본적으로 지정이 돼 있다.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보실 것이 일단 각각의 기초와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에 따라서 지정돼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한 게 필수 학점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국어는 어때요? 예, 필수 학점이 10학점인데 이미 학교에서 지정된 게 16학점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엄밀하게, 자, 필수 학점이 이미 학교 지정에서 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국어를 안 들을 거야 라고 한다면 국어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 자, 관심 가는 건 뭐였다? 미제였다가 학년제냐 학기제냐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똑같이 국어인데 1학기 때도 4학점, 2학기 때도 4학점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을 학년제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똑같은 국어인데 독서는 어떻게 돼 있죠? 예, 기본적으로 1학기 때 넣었고 2학기 때 4학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2학기 때 독서를 완전히 끝내는, 즉 학기제 과목이다. 그래서 기본 이 칸막이가 같이 나눠져 있지만 같은 학기에 1학기에도 있고 2학기에도 있는지 아니면 한 학기에만 표시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학년제인지 학기제인지 구별을 하실 수가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필수 학점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필수 학점보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지정된 이수 학점이 높은 과목들은 크게 문제 없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탐구에 있어서 필수 학점보다 이수 학점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과 선택에 있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탐구에 대한 내용과 수학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수학은 당연히 다 채워집니다. 하지만 탐구가 분명히 부족하다는 거. 특히 이게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4학점이 부족한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이처럼 2학점 뭐 이렇게 학교마다 이것도 좀 편차가 있어서 대부분은 한 4학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채워야 된다. 그래서 특히 보시면 자, 탐구 보세요. 사회탐구가 필수 학점이 10학점인데 학교 지정이 10학점으로 돼 있네. 그러면 6학점으로 돼 있죠? 그럼 얼마? 4학점이 부족하죠. 문제는 이 부분은 자연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라도 반드시 4학점을 추가 사회탐구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채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학교의 편제에 따라서 다룰 수 있지만 이 부족 부분을 2학년 때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3학년 때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부족 부분을 2학년 때, 즉 자연계에서 사회탐구를 2학년 때 하시면 이게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3학년 때 선택하시면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학교마다 약간 편제에 따라서 2학년 때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3학년 때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더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약간 고민해야 되겠고요. 반대로 그래서
인문 계열, 문과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도요, 반드시 과학에 있어서 부족 학점은 채워야 된다. 역시 2학년 때나 3학년 때 선택이 가능한데, 편제에 따라서 그래서 2학년 때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되는 학교들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봐두시고, 그래서 3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선택을 하자. 물론 이 선택은 언제? 3학년 2학기 때 하셔도 돼요. 네, 그때 가도 어쨌든 필수 학점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꼭 3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생활교양 같은 경우는요. 실제 대부분의 학교는 크게 문제가 없이 다 지정이 됩니다.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역시 생활교양에서도 4학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채워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학점보다 학교에서 지정 학점이 낮은 경우는 반드시 그걸 체크해서 우리가 선택 과목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 또 하나 학교별로요. 이게 과학 중점 학교라든가 사회탐구 중점 학교들은 거기에서 지정되는 학과들에 있어서 교과 과목 선택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꼭 봐두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이거는 선택 안 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수 학점 부족 시 졸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문계열에서는 과학탐구 4학점 추가하셔야 되겠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사회탐구 과목 4학점을 반드시 추가로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계속 강조드린 거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래서 결국 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지정된 게 있다면 2학년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텐데요. 일단 이 학교를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기본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가 되어 있고요. 자, 근데 보시면 운영학점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죠? 예, 4학점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보셔야 될 거, 그 위에 노랗게 표시된 게 있네요. 이건 뭐더라? 바로 추천 과목이나 핵심 권장 이런 것들, 즉 여러분들이 학교의 편제표를 다운받았다면 그 편제표 위에 우리가 아까 앱에서도 추천 과목 볼 수 있었죠? 표시하시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될 게 뭐야? 필수 권장과 권장 과목을 반드시 표시하자. 표시할 때 어디 걸 참고해? 서울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5개 대학 공동연구자료 반드시 참고하셔서 표시해 두신 다음에 이러한 부분은 가능하면 반드시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일반적인 추천,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될 것은 필수 권장이나 권장 과목들은 색깔 표시를 해두셔서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요, 사실 과목당 운영학점이 4학점이면 대부분 학기제.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12학점을 1학기에, 2학기에 12학점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목은 3개로 되어 있죠. 바로 학기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지리 1학기 때 끝나는 거고, 자, 그런데 선택할 때요, 1학기 때 한국지리 선택하고 2학기 때도 한국지리 선택되나요? 안 됩니다. 중복 선택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제였다면 한 번 선택한 과목들은 다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지리와 정치와 법이 권장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1학기와 2학기에 배분할 수도 있고 기본 1학기에 몰 수도 있더라. 그래서 아무래도 한 학기에 중요한 과목들을 다 몰아두면 내신 평가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가겠죠? 그런 건 여러분들이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내 마음대로 100% 선택은 안 돼. 왜냐? 선택 인원에 따라서, 그 다음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 배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했지만 나중에 학교에서 약간 조정은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만큼 많이 수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고교 학점제니까 학생들이 선택한다라면 해주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기제와 학년제 선택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학기제이기 때문에 1학기 때
한국지리와 정치화법, 그 다음에 중국어 선택하시고 2학기 때에는 기본적으로 고전 읽기하고 윤리와 사상, 그 다음에 뭐 지식재산 일반 이러한 식으로 각각 3과목씩을 선택해서 12학점을 맞추는 형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러한 과목들이 몽땅 학년제로 돼 있어서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2학점, 2학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따라서 이건 분명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학년제인지 학기제인지를 확인하고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연계열 마지막 한번 보죠. 그래서 자연계열을 보시면 자, 뭐가 표시되어 있죠? 기하, 물리학 원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드디어 빨간색이 나왔네요. 뭐라고? 필수 권장 과목이구나. 이 과목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선택을 해야 된다. 물론 어디까지? 직업국 이상 내가 지원을 하고 싶다, 할 거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볼 때 아직 1학년일 거고요. 1학년 또는 중3일 텐데 벌써 직업국 밑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표시된 상태에서 배열을 한다라면 자, 기하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 학교는 선택할 때 기하를 1학기 때 할 수도 있고 2학기 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학교에서 좀 조정을 해서 나는 1학기 때 선택했지만 1학기 때 선택자가 적으면 2학기 때로 옮겨야 될 수도 있다. 그럼 밑에 약간은 조정이 또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 물리원, 생원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거야. 둘 다 어렵다고 느끼니까. 물론 사실 학생에 따라서 꼭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리 어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하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에 2학기 때에는 그래서 화학을 넣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중국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열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권장 과목과 필수 권장 과목은 몽땅 다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식은 이걸 지키셔서 3학년 때 것까지 선택하시는데 자, 문제는 하나. 공동교육과정 보기 전에 필수 권장이나 권장은 반드시 어떻게 3학년 1학기까지는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이 학생이 빠짐없이 선택했구나라는 걸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이 부분 봅시다. 공동교육과정 대단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선생님이 아까 추천한 게 있었어. 실험 과목. 그런데 문제는 문과 계열에서 특히 이거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물론 공동교육과정은요. 거의 한 학기 또는 1년에 한두 과목까지 제한상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언제 신청하느냐? 보통 연말에. 그래서 1학년 초에 하거나 또는 연말에 보통 선택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듣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동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특히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양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근데 시도교육청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각각 시도교육청에 들어가셔서 공동교육과정을 확인하시고 나만의 특색 있는 과목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거 대단히 좋고요. 특히 이거 하면 뭐가 좋다고? 그래서 자기주도성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학년에 하나 정도는 선택해 보자.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 실험 과목 선생님이 대단히 추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이주일 TV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봤는데요.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비록 짧은 시간에 타이트하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과 선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의 이 이주유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클릭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